지금 프레스분들도 함께 계시니까요. 먼저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가운데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착륙한 뒤에 또 이야기와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미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저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피켓팅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신 게 맞죠? 네. 유정 배우님은 어제 부산에 도착을 하셨죠? 네, 맞아요. 저희 네. 어제 오전에 내려와서 개막식도 함께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은 어떤 순간부터 유정 배우가 출연했었던 모든 영화들이 거의 부산국제영화제를 거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제가 출연했던 작품이 이곳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또 저는 아역을 했었기 때문에 네. 함께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작품은 많이 초청도 받고 했어요. 뭔가 뭐 김윤석 씨한테 절대 지지 않았던 기계를 보여줬었던 추격자부터 시작해서 뭐 친절한 군부자치도 그렇고 저는 한 2015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전에 비밀이라는 작품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해운대 바닷가가 뒤에서 보이는 맞아요. 네. 성동희 씨와 손우준 씨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었던 기억도 나고 아마 그 시기간에 또 부산에 함께 계셨던 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 또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영화제 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기억하는 어떤 첫 부산 영화제는 어떤 영화와 함께였었나요? 제가 이제 동창생이라는 작품으로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왔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셨고 열기가 엄청 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 좀 부산국제영화제를 보게 되면 저도 항상 뭔가 기분이 업되고 되게 강한 에너지를 얻고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랬습니다. 사실 영화 한 편에 출연한 배우로 영화제를 찾는 것도 그만큼 큰 에너지를 받는데 오늘 이 자리는 배우 김유정만을 위한 그리고 사실 이제 액터스하우스가 시작된 지 이제 4년 이렇게 돼가는데 아마 최연소 액터스하우스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소감이? 처음 액터스하우스에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제이기도 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장소이자 이제 영화제이기 때문에 저는 액터스하우스에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조금 되게 영광이고 놀라기도 했어요.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뭐 제가 최연소라는 그냥 생물학적인 나이로라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필모그래피의 어떤 개수나 혹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뭐 그 어떤 배우들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로 적지 않은 경력의 배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액터스하우스의 첫 번째 특히나 30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액터스하우스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시기 충분한 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들도 김유정 배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시간을 앞으로 가질 텐데요. 프레스분들 오늘도 엑소스트 하우스를 이렇게 찾아주신 프레스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사진, 영상 기자분들은 지금부터 퇴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진과 또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관객분들도 기자분들이 퇴장한 후에는 사진과 영상 촬영이 불가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진 말고 영상 말고 두 눈으로 오늘 이 순간 현재 유정 배우를 생으로 눈에 담아보도록 하시죠. 좋을까요? 아쉽지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기자분들 퇴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장내 조금 정리가 되면 바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 있죠. 어떤 작품인가요? 친애하는 엑스라는 작품이고요. 제 TV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여배우로 등장을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미 웹툰에 팬분들이 많아서 아마 캐릭터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외면과는 다른 굉장히 어두운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 백아진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정 배우가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이 캐릭터는 어떤 인물인가요? 우선은 가장 관객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신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전에 제가 관객분들께 대중분들께 보여드린 모습과는 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의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이 온전히 나의 선택이다 라고 느꼈던 그 순간은 어떻게 찾아왔고 또 어떻게 맞이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 시점이 방금 말씀드렸던 전환점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 10년 조금 더 됐을 때인데 10년 좀 더 된 전. 근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고 이런 시기였는데 사실 그냥 이 직업을 떠나고 연기하는 일을 떠나서라도 그 시기에는 누구나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잖아요.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확립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제 연기 생활에서도 느끼고 진짜 제 일상생활에서도 느끼고 네, 동시에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고민하면서 이 연기라는 거는 배우라는 거는 내가 이전까지는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했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나는 이 일은 내가 선택한 거고 나는 연기를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내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가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가끔은 좀 헷갈려요. 이게 왜냐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시점부터 습관적으로 연기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언제부터 주어졌던 거지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사실 한순간 한순간이 다 모든 저희 선택이 되는 거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나 어떤 하다못해 후회라도 그거는 이제 저 스스로의 것들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주어졌지만 내가 선택했다. 그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뭔가 다른 차원에다가 아주 다른 일을 할 거다라는 생각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는 가끔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정말 뭐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가지고요. 이제 배우로서 어떤 작품을 하고 싶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어떤 자리에 보고 싶고 이런 꿈을 제외하고도 정말 많고 큰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요?
얘기하셔도 되긴 하는데 많다고 하시니까. 그냥 정말 사소하게 막 어렸을 때 꿈들 중에는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오. 이건 제가 뭐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친한 분들한테만 장난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것도 웃긴 게요. 어떤 군인이 주인공인 영화를 봤는데요. 지금 그 영화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군인 돼야지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아, 유정 씨가 지켜주는 이 나라 너무 든든하다.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냥 그 당시 나이에 그때마다 다르게. 그때마다 달라진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네. 있다 보니까 그게 그 꿈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가끔은 어느 날은 내가 군인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또 배우라는 직업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 간접적인 직업의 체험들을 모든 작품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되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상상 속으로만 꿈꾸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혜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왜냐면 조금 더 물론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다른 직업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뭔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맡아본 적은 없지만 전 그 앞으로가 그게 너무 기대되긴 해요. 뭔가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네, 그런 것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장르의 영화들이 앞으로 쭉쭉쭉 펼쳐지고 뭐 시리즈들을 포함해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같이 작업해 나가는 협업해 가는 동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그 동료들이 더욱 또래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하고 보통의 배우들하고 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셈인데요. 네. 네. 어때요? 요즘에 함께 또 작업하고 협업했던 동료들 중에서 자신에게 어떤 큰 자극들을 주고 또 어떤 즐거움들을 안겨주었었던 그런 동료와의 협업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선배님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님들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면서 맞짱을 떠왔죠.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웠고 빨리빨리 익혀야 한다는 그런 막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가장 제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상대 배우와의 호흡인데 그 호흡이 인물을 내가 이 작품 안에서 한 인물을 맡았을 때 이 인물에서 뻗어나가는 인간관계의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지들이 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길이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진짜 저의 인간관계를 수영해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한테 하는 거 다르고 아빠한테 하는 거 다르고 언니한테 하는 거 다르고 친구한테 하는 거 다르고 너무 그 모습이 다양하고 상대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기하면서 항상 뭔가 꾸며나가려고 해요. 그걸 좀 마인드맵처럼 잘 짜서 시작하기 전부터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작품 촬영을 했던 친애하는 엑스라는 작품에서 이제 많은 인물들을 회차별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훨씬 생각했던 것보다 이 배우를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이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내가 대면했을 때 확 체감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마인드맵이 확 바뀌는데 그거에 대한 재미를 좀 최근에 느꼈었어요. 현장에서 굉장히 유동적인 방식의 또 그러나 그 짜릿함? 네, 맞아요. 저는 완전 그 제이 성향이어가지고요.
잠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거에 강박 같은 게 살짝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깨려고 사실 노력 중이에요. 근데 연기를 하면서 그게 계속 깨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네마닉스를 함께하는 배우분들 중에 뭐 김영대라는 배우도 있고 김도훈 배우도 있고 이제 이효림 배우도 있고 이번에 부국제를 같이 왔는데 이 외에 이제 김지영 선배님이라든지 김지훈 배우님, 뭐 황인혁 배우님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가장 신기한 경험을 배우로서 할 때는 이제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함께했던 배우분과 다시 만났어요. 네, 이번에 이제 배수빈 배우님이 이제 함께 시네마닉스에 하게 되셨는데 제가 동이라는 작품에서 함께 제가 13살인가 12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와, 배수빈 씨도 그때 참 아름다웠던 시기. 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신 배우분이시고 근데 그때 느꼈던 이분의 분위기나 이분의 호흡이나 뭔가 나에게 오는 것들, 표현해 주는 것들이 있고 지금 또 달라진 각자의 모습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오는 짜릿함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행복은 사실 한 5살 때부터 연기 생활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행복 아닐까요? 그리고 뭐 연기할 때 이외에도 그냥 일상 대화할 때도 얼핏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아 우리 잘 살아남았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남았네. 우리 잘 살고 있네. 막 이런 것들 우리 진짜 더 잘 살아보자 하면서 서로 뭔가 위로가 되고 어쩔 때는 코끝이 찡해지고 이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살아내고 또 살아가고 있는 김윤정 배우에게 중간 박수 한번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관객분들 그리고 팬분들이 김유정이라는 배우를 지켜봐왔고 그들과 배우로서의 관계도 변화돼 가는 관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뻐하던 그냥 우리 귀여운 유정이였던 어떤 시기가 있었을 때고 지금은 또 팬과 관객과 또 배우의 이 관계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바뀌고 또 정의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는 정말 일방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는 직접 뵙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호응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드려야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희미한 무지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손을 뻗어서 사랑을 나도 줘야지 했던 느낌이라면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는 연기를 하고 배우로서 연기를 하고 난 후에 작품을 선보이고 대중분들이 그걸 보시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끔 공유해드리고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되게 좋은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교류를 하고 있었구나를 최근에 엄청 크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가깝게 있다라고 느꼈고요. 관객분들, 대중분들, 그리고 팬분들이 되게 옆에 바로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인간관계로 느껴져요, 저한테는. 아까 막 막연하고 네. 신기루 같은 네.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직접적인 인간관계여서 물론 당연히
한 분 한 분 뭔가 이렇게 마주보고 찾아뵙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는 없겠죠? 실제 인간관계처럼. 근데 요즘 또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있는 시대이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가 배우와 관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뭔가 관객분들의 피드백도 빠르고 더 빠르고 구체적이고 더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개성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즐거움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뭔가 막연하게 어디 계신지 안 보이지만 저도 사랑해요 라기보다는 어디에 계시든 언제나 뭔가 감정을 교류한다 이런 충만함을 느끼면서 저도 조금 더 깊은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생긴 요즘입니다. 지금 정말 또 가까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선택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촬영이 아니고 영화를 찍거나 시리즈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는 그런 촬영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자신을 또 지탱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취미도 있을 테고 습관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 또 다양한 방식의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일상에서의 자기의 루틴들이 어떻게 또 배우로서의 일을 하는 데서 선택과 집중을 또 도와주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은 루틴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촬영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쉴 때는 더 바쁘게 지내는 편이에요. 막 운동하고 뭐 개인 업무 볼 거 있으면 보고 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움직여요. 근데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는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내가 나중에 촬영을 시작했을 때 빠르게 이 장소에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 이제 이 작품 다 마쳤으니까 올라가자 내려가고 싶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품에 임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치열하게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뭐를 딱딱딱딱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은 제일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로는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운동이랑 여행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행도 보니까 휴양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너무 한 마리 너무 귀여운 생쥐 같은 사진들을 보면서 대리 뭔가 그 길 속에 있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또 떠나게 된 길이고 그 길 끝에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산티아고를 언젠가 꼭 가서 걷겠다라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왔고 저도 이제 촬영이 바빴고 잊고 지냈는데 뭔가 또 그런 발동하면서 쉬는 시간인데 아니야 쉬고 싶지 않은데 뭔가 쉬는 것 같으면서 내 루틴을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생각이 계속 안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유레카 하는 것처럼 맞다 산티아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언제 있지 하고 찾아봤는데 제일 가까운 게 2주 후였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바로 티켓을 예매를 해서 다음날 바로 배낭을 사러 가고 종로에 운동화를 맞춰서 2주 동안 서울 곳곳을 걸어다녔어요. 연습으로. 와, 그래서 스케줄 끝나고도 집에 걸어가고 걷기 연습을. 네. 가서 또 막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냥
많은 분들이 그곳에 다녀오면 인생이 그곳을 가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거기서 걷기만 했는데 정말 걷기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오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나의 가치관들이 더 잘 성립이 되어 가고 익히고 도와줬고 내 시야가 더 넓어지게 해주었던 길이었어요. 그 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이 대자연에 내가 자연의 일부로서 속해 있구나라는 그런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온 이후로 훨씬 더 마음도 편해지고 연기를 할 때도 용기 내어 뭔가를 행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가자. 그냥 아침에 거기 갔을 때 뭐 혹시 여기 다녀오신 분들 있으신가 궁금하긴 하지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거기서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걷자 그래야지 하고 걷고 그날 뭐 할당량을 다 하면 밥 먹고 자고 이거를 제가 33일 동안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왔는데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든. 그래서 뭔가 이전에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뭔가 멈칫했던 순간들이었는데 그냥 걷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하자, 그냥 먹자, 그냥 즐기자, 해보자 이렇게 조금씩 마음 편해지면서 훨씬 더 저희 큰 세상을 알려줬던 여행이었죠. 네. 오늘 이후로 김윤영 배우를 생각하면 대범하게 계속 걸어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유정 배우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네. 일단 제일 앞줄. 네, 제일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빠르신 분들이 또 기회를 찾아야죠. 들릴 것 같긴 한데, 마이크가 오기는 합니다. 네. 앞쪽입니다. 네, 이쪽 앞쪽에 네 번째 앉아 계신 분입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아역 배우셨으니까 이제 성인 배우가 계셨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역할에서 이제 아역이 이제 어린 시절 연기할 때가 있고 이제 성인 시절 연기하는 애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배우님의 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신 거죠? 경험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나 아니면은 좀 어려웠던 점, 어떻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어린 경험 겪고 왔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제 어린 시절에는 어떤 선배님들의 역할을 이제 같이 했다면 이제 있는 누군가가 이제 네. 배우님의 이제 그 연기를 보고 아역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막 이상해 했던 순간이 배우로서 저의 아역 생겼습니다. 정말 이상했고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요. 근데 제일 사랑하는 존재예요, 현장에서. 네. 제일 큰 사랑을 드리고 싶고 그런 뭔가 뭉클함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 누군가의 아역으로 연기할 때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요. 뭔가 미래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표현해내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없이 이렇게 하는데 거나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이렇게 툭 치면은 바로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의 연기를 했었다면
점점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뭔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또 다른 나만의 자아가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결정해야만 하고 내가 정해서 이쪽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전환점에.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들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었어요. 그냥 나 어렸을 때 막 본능적으로 했던 것들을 통해서 나의 성인 역을 맡으셨던 선배님들은 그걸 통해서 캐릭터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미처 몰랐을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까워지고 경험하니까 알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구나. 정말 섬세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느꼈었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 선배님들이 저를 바라보셨던 눈빛들이 있어요. 거의 다 동일하신 눈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의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셨는데 저도 제가 아직까지는 뭐 그런 나이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그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의 아역을 맡아주시는 배우분이 리딩에서 만나거나 촬영을 보면은 그냥 하트가 나오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뭔가 안겨주고 싶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뛰쳐나갔으면 좋겠고 울었으면 좋겠고 답답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눈빛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어른들이 많이 생각이 났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쪽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오랫동안 사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13년 전부터 김유정을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전에는 김유정을 처음 봤을 때는 친한 관계였지만 그 2012년부터는 꿈에서 김유정 나올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정이가 본 드라마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있고 영화도 보고 있고 그 구름이 그린 달빛 촬영 때도 그 키스씬이 너무 좋았어요. 질문을 지금 사랑을 충분히 전달하시는 느낌을 받았고요. 혹시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현재 제가 본 드라마 마이드문에서 그거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알게 될 수 있어요. 네. 마이데몬이요? 마이데몬에서의 캐릭터를 연기했었던 마이데몬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타지적인 소재였어가지고요. 저도 현실적으로 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이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가 믿어버리면 네. 뭔가 남자 주인공 역할이 순간 치면 막 마법처럼 뭐가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티여가지고요. 오늘 두 개는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물론 상상력과 이런 거는 풍부한 편이긴 하지만 어떻게 저게 가능해? 막 이런 걸로 그런 재미로 봤던 사람이었어가지고 근데
마이데몬이라는 작품이 저에게 그런 틀을 깨줬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더 상상력을 자극해서 인간이 아닌 인의 존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느 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될까? 어떤 사람에게 끌리게 될까? 그러면 인의 존재인 무언가가 인간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인간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설정 자체가 이제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없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화에 그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근데 그런 장면들을 촬영할 때 저는 굉장히 뒤통수한테 딱 맞는 것처럼 막 감정적으로 막 뭔가 물밀듯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됐다거나 내가 미처 몰랐던 인간적인 무언가의 감정들을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됐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한테 선물처럼 많이 해준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어떤 경계와 사실 네. 상상력의 한계들 같은 것들이 계속 작품을 통해서 깨어지고 네. 또 더 나아가고 하는 맞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특히나 그 되게 강렬하게 겪었었을 만한 그런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은 이쪽에서 그러면 유정 배우님이 한 분 정도를 요 끝쪽에서 저 위쪽에 그 안경 쓰시고 네. 회색 반팔티에 네. 단추가 달리셨어요. 네. 앞머리 저 밑에 네네 맞아요. 저 남자분이 알려주신 여자분. 네. 네. 많이 돌아보시죠. 집게 머리핀 하고 네, 네.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죄송합니다. 인상착의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김유정 배우님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출연하신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미호 여운의견을 굉장히 어릴 때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이제 유정 배우님을 보고 싶어서, 저도 이제 어릴 때였거든요. 그 드라마가 방영될 때. 그래서 무섭지만 참으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연기하신 캐릭터가 어쨌든 인간이 아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고 좀 다사다난한 캐릭터였는데 그걸 연기하실 때 굉장히 어린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슬픈 연기를 잘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한나감 배우님이랑 이렇게 모녀 관계를 연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엄청 그 절절한 관계성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잘 하셨는지 그 한나감 배우님과의 뭐 찍을 때 에피소드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지금 그 작품을 다시 돌이켜 보셨을 때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뭔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얼굴에 여운의견 때 상상이 돼버렸어요. 얼굴이 너무 그대로라서 사실. 그 작품에서 제가 애기 공주역을 나왔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하자면 이제 한다감 배우님은 어미 구미호 어머니 구미호로 이제 출연을 하셨고 실제로 굉장히 무섭고 슬픈 경험들을 많이 했던 작품들이었어요. 제가 했던 작품 중에 거의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극한의 감정을 치닫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12살이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더 크게 느낄 나이이긴 하니까요. 네. 근데 막 분장하고 이렇게 털 붙이고 손톱 붙이고 이런 건 재밌는데 막 제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우물에 빠지고 뭐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내려다보고 뭐 천을 찍고 나와서 저수지를 막 수영해서 나오고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애절하고 슬픈 감정들이 잘 나왔던 이유는 실제로 무섭고 실제로 눈물을 흘린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아까 제가 본능적으로 막 했던 시기가 그때 거의 그때까지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좀 힘들 수도 있었는데 제일 팀워크가 좋았던 팀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팀 중에 아직까지도 가끔 만나요.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와.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이제 시간 되실 때 모여가지고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 극히 드물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렵고. 네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간을 들여서 만날 만큼 그때 굉장히 다 같이 뭔가 땀을 흘렸고 시련을 통해서 되게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눈물을 다졌고 더위를 이겨냈고 막 이런 끈끈한 것들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 저한테 좋은 큰 추억을 선물해준 작품이고요. 한다감 배우님과 촬영했을 때 저는 그 한다감 배우님의 그 따뜻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영일 때 미쳐 몰랐던 따뜻한 눈빛들에 나만의 영웅들이 있었구나라고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정말 그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걱정해 주셨고 동시에 본인의 맡은 그 책임을 어떻게든 잘 해내시려고 하는 모습까지 저는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한다감 배우님 정말 대단한 배우셨고 함께한 게 되게 영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 두 모녀가 정말 눈물 버튼이게 했었던 기억이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유정 배우님이 마지막 질문자를 그러면 네. 저기 또 이쪽 분을 한 분을 약간 저기 그 손을 계속 흔들고 계시네요. 네네네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 한국어 잘 몰라요.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모든 대화가 다 바로 이해되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다 이해하셨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마 다 어떤 언어를 뛰어넘는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는 분을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저기 위쪽에 손 들고 다 손 들고 계시고 앞머리가 있으시고 뒤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V 하고 계신 분. V는 네, 두 번째 계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공부하는 이서연이라는 학생이고요. 네, 질문지를 이미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 활동하신 기간에 비해 전문직이라는 그런 역할을 많이 이제 안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게 따로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대본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요, 사회초년생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문직이라는 역할을 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역할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뭔가 작품에서 이 직업의 역할을 하고 싶어라는 거는 정확히는 없어요. 뭐 군인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하게 생각하고 넓게 보려고 하는 편이라서 작품, 이제 제안해주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빼놓지 않고 다 이제 읽어보고 그랬을 때 제가 뭔가 잘 책장이 넘어가는 작품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 이해가 되고 어렴풋이 이해가 됐는데 잘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인물이 너무 궁금해서 파고들고 싶어질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단지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그 작품 안에 다른 캐릭터라도 그런 캐릭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곳곳에 포인트가 있는 작품들을 읽으면 좀 뭔가 제가 열정을 쏟고 싶어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함께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좋을 때 오히려 저는 그 작품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다양한 작품들과 또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은 만날 기회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은 또 좀 찍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또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셔서 저희가 카메라가 이쪽으로 오면 네, 관객분들과 함께 네, 관객분들 휴대폰 라이트를 좀 켜주시면 이쪽이 별빛처럼 반짝반짝하지 않을까 싶은. 와, 너무 예쁜데요?